삶의 방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또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배움의 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의 비밀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고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영양, 그리고 환경과 건강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환경공학 전문가이자 건강과 영양 분야에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김연아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는 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꺼지는 거예요. 스피커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크 안 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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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가지고 제가 많이 해볼게요. 자, 스피커 하나하나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걸로. 여기로 좀 나가요. 어떻게 좋은지? 여기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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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못하면 시지를 못하요. 잘하셨나요? 박수도 칠 줄 모르고 이 센스는 어떻게 된 거야? 네. 아니, 남양주 엄청 에너지 넘치고 다른 우리 그루이브 그룹에서 엄청 참석하고 싶은 곳이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세요? 진짠데? 아니, 여기 이정아 다이안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분위기가. 그 고고하고 뭐 아름답고 막 이런 것만 가는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저 인사할게요. 오늘 뭐 메모하실 거예요? 왜냐면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오셨습니다. 자, 진짜 제가 인사했나요? 네, 인사 안 했구나.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코리아에 46번째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연아입니다. 제가 46번째 다이아몬드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아직도 시작이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유성아 코리아 인구가 얼마나 많나요? 우선에 아니 한국에, 대한민국에. 근데 그 중에 46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첫 번째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입부터 항문까지를 우리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해독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화학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간, 그 다음에 우리 신장, 해독 기능을 하고 있는 신장까지 있었어요. 맨 끝에 두 개의 신장.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을 때 우리가 엄청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김연아 강의 잘하나 두고 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건강해지고 싶은 삶을 갖고 싶고 이걸 통해서 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더라면 그냥 제 강의는 편히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제 일을 하기 전에 이거를 또 머리를 꽉 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게 바로 가장 인체는 건강을 결국 지키는 거는 세포다.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톱, 치톱, 치아, 머리카락 모든 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치의학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침요법도 하고 뭐 요가, 다이어트, 뭐 필라테스, 그냥 운동 그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건강하려면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줘야 한다는 게 그냥 팩트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박한다면 여러분들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은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도 세포가 태어나고 늙어서 죽을 때는 결국 세포가 늙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화된다, 퇴행성 질환이다. 그거는 우리 세포가 늙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 그 질병에 걸린 것도 결국 내 세포를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아픈 것도 마음에 관련된 세포가 뇌에 있죠. 그래서 그 뇌에 있는 세포가 조금은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암세포는 퀴즈. 암세포는 옆집 사람일 걸까요? 내 거일까요? 그럼요, 내 거예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대답했으니까 다음 질문에 제가 또 선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환경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뭐 플라스틱 안 쓰는 거, 종이컵 안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뭐 했냐면 환경공학과를 다녔으니까 선배님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그 뭐지? 여름에 MT 가고 이럴 때 선배님들이 큰 트럭에다가 그 바닷가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공병을 모아오고 했어요. 그 공병을 팔아서 술값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깨끗하게 하면은 내가 한다면 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커가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세먼지 어때요? 아침에 검색하고 오셨어요? 미세먼지 검색 안 하세요? 아니 날씨 검색하면 미세먼지가 같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지금 꽃가루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내 폐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얼마만큼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는다고. 인간은 이 현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정말 강력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악화돼도 우리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 여기가 마석이잖아요. 옛날에 마석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았어요? 아파트가 많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런 것들이 발전할 때 그러면 이 마석이라는 동네에는 먼지가 어떠라고? 배기가스 먼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밀집한 지역에서 굴뚝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환경 부가금을 내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많은 이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면 자동차 오래된 거 환경 부가금 매겨요 안 매겨요? 매겨요. 왜냐면 걔는 안 좋은 걸 다시 밖으로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과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질을. 그래서 여기 인근에 조금만 나가면 이제 외곽으로 벗어나는 다양한 공장들이 있잖아요. 공장들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물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성 반도체 평택이 짓는 이유가 뭐예요? 물하고 같이 있어야만 반도체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도가 같이 있지 않은 건 어떤 이런 공업 용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수질 검사를 해서 다시 환경 부가금을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건강하고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양한 뉴스들이 있어요. 광양 제철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환경 평가했을 때 몸속에서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중금속들이 다량 검출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황사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봄에는 해안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크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반드시 마스크 해야 돼요. 지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말고도 최근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임산부에게 중금속 검사를 했어요. 임산부는 어때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있어야 하는데 이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산부가 회를 많이 먹는 거예요. 회, 그 다음에 이 먹고 싶다고 남편이 아내가 먹고 싶다고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사다 주는 그런 포장 용기.
이런 거에서 그 나온 중금속들이 어디 가냐? 아니요, 모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젖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아이한테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난 안 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양 제철소 나의 직업이잖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이 중금속이 뇌와 간, 특히 간이 의외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독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단순히 알코올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만 먹어야 한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만 먹어야 한다는 편견은 없고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간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업을 폐기할 수 없으니 일을 하면서도 쌓여있는,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보는 그 운전할 때 보시면 그 계기판에 나와요. 오존이 몇이다 지금. 이런 것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오늘 사망자 수 몇 명, 사고 난 건 몇 건, 오존 몇, 0.003 ppm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환경 오염이 너무 진행됨에 따라 오존층이 이미 다 파괴된 거예요. 어서 들어오셔도 돼요. 쳐다보지 마세요. 늦게 온 것도 미안한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 오존층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냥 흡수돼요. 그러면 내 피부를 공격하고 내 피부에 변형이 오면 내 피부도 세포기 때문에 암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이런 거 노출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나는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 번도 안 찍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만 이용한다. 엘리베이터는요, 암환자도 늘 같이 타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기에는요, 엑스레이 방사선 찍고 남은 핏복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환자들 중에 조금 착한 암환자는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반박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앞으로 사실 82년 만에 왔던 더위, 작년에 82년 만에 왔대요. 사회자원 더위예요. 근데 지금 올해는 언제부터 덥대요? 지금도 덥잖아요. 근데 저희가 부천에서 이런 강의를 또 지역에서 하는데, 거기는 벌써 3월달 첫째 주에 에어컨을 틀고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올해 언제까지 덥대요? 10월달까지. 여러분들 난방비 어떻게, 냉난방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 계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냉난방을 틀 때마다 환경은 어떻게 돼요? 오염돼.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 것들이 내 세포를 공격한다. 이건 팩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 얼굴이 동그란가요? 마이크가 동그란가요? 우리 예쁜 세포는 마이크처럼 동그래요. 아주 예쁘고 탱탱하고 선홍색을 갖고 있죠. 근데 병든 세포는 세포의 모양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 할 때 의사님들이 아주 멋지게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직 검사하고 있겠습니다. 연기를 해도 싫어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을 떼서 이 모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거죠. 몇 번? 최대 4번. 그런데 4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암 환자, 중증 환자들은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 세포가 계속 변형돼요. 그런데 나는 암이 다 완치가 되었대.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암 판정을 받는다는 건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암을 육안으로 판독하기까지는 약 1cm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막 0.5cm다, 0.4cm다 잘하고는 있잖아요. 판독 못한다면 그거는 언제 시간 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 내가 잘 먹고, 의사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게 잘 먹고는 결국 영양의 균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의 몸에 독소를 만들고 세포를 암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영양들이거든요. 나는 유기농만 먹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유기농만 먹였어요. 애들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다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기농도 최소의 양을 이렇게 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데 말만 유기농이지 토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같은 미세먼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얼굴, 입술 반짝반짝 이쁘게 바르고 왔거든요. 이런 입술 색조는 다 화학이죠. 그리고 야식을 혹시 어제 섭취했다면 내 눈이 좀 부었더라면 어제 야식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일과 일을 하면서 그랬던 거죠. 밀가루 음식, 그다음에 백센터, 백센팅은 뭐니? 백설탕, 유제품, 붉은 고기. 그래서 이 벤츠 박사님께서 이 회사를 창립했던 이 벤츠 박사님이 세포를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죽은 음식을 먹지 마라. 살아있는 생야채, 생과일을 되도록이면 먹어라라고 이야기했고, 점액의 생성을 촉진하는 산성식품, 이런 거 여러분들 커피, 라면,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뭐가 나오냐면 점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점액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괴물 영화 보면은 괴물이 침 질질 흘리잖아요. 그렇게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 걔를 그렇게 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었다. 그런데 세포를 대사, 먹었던 음식을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하면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독소를 분류했을 때는 생활 식습관으로부터 내 몸에 만들어지는데, 내독소, 방금 먹었던, 어제 먹었던 밥을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대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화가 다 됐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건강하려면 소식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 된장찌개 먹는 게 나을까요? 피자를 먹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지 않으면 이런 대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에 밥을 먹었다 해도 이건 먹은 것만큼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독이 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내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긴다. 나는 활성산소 1도 느끼지 않아. 지금 이 안에도 카페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의자, 여러분들 옷,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컵, 이 모든 거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독소다. 외독소, 외부로부터 첨가하는 물질, 그 다음에 동해,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절대 떼내고 살 수 없다. 만약에 떼내고 살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 졸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이렇게, 아이고, 글씨가 사라졌네요. 암이나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사이클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사증후군만 있었어. 그런데 이것들이 고혈압도 가져올 수 있고, 당뇨도 가져올 수 있고, 탈모, 그다음 피부질환, 결국 가장 무서운 암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폐행되고 있다. 결국 다 이런 독소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젊으신 분이 있어요. 얼굴도 피부도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이런 독소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소식하는 거, 운동, 그 다음에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면서 있다라는 것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늙어가고 싶다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석은 아직까지는 공기가 엄청 나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보면서 아직도 밀집도가 인구 밀집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가장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공장이 많은 인간이 많은 것도 위험한데 공장이 많은 것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면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 여러분들이 예쁜 우리 아가씨가 학생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임, 무정자증, 이 요즘에 아이들의 성두수증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환경에 노출된 게 거기서 자랐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셋째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쭈쭈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자기 절친은 키도 더 작은데 쭈쭈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반드시 그 엄마를 만나서 컨택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알겠죠. 샴푸 바꿔야 하는데 파라벤 없는 걸 써야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는 게 큰일이네. 엄마 빨리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나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배출이 중요한데 혹시 여기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뭐랑 뭐를 만나면 영양소하고 물로 변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 이 5가지가 측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영향, 자주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네 번째가 수분, 스트레스예요. 그럼 딱 하나 먹는 거 말고는 네 가지는 자주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를 안 해도 질병에 빨리 더 노출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중고 때 배우고 대학교 때도 좀 관련된 과를 되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젊은 세포, 노화된 세포. 근데 우리 이쁜 학생이 다 젊은 세포만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노화된 세포도 같이 갖고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늙어감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그래서 어제 만약에 약주를 한 잔 했다 우리 친구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이 늙은 세포고 근데 이대로 쭉 가냐 그러면 억울하죠. 그런데 다시 젊은 세포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노화를 천천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빨리 제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PT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독소를 늘 배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미세먼지 심할 때 폐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더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늘 하고 있는 그 수세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세미 한 번 썼어. 아주 깨끗이 탈탈 털어서 딱 누웠어. 그래도 어때요? 표면이 망가져 있죠. 폐는 다시 원상 복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폐는 늘 숨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걸러주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최소 신기록으로 한 5분은 안 한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호흡의 약 5%는 다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100%. 100%예요 진짜. 활성산소와 산소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호흡하는 동안 활성산소는 무조건 내 몸에서 만들어져요. 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를 통해서 가장 넓은 면적.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 아주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땀이 나와요. 4, 4, 12, 120일 4개월 정도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고 몸 안에 있는 영양의 밸런스를 맞으면 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경험도 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간은 가장 큰 화학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간에서 단즙을 통해서 반드시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할 때 단즙의 것도 건강검진하고 여기 초기 사업자도 계시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자도 혹시 계시다면 양자계 측정할 때도 이 단즙이 나와요. 그래서 단즙을 보시고 그런 것들 좀 낮고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말라도 지방간이 있는 분 있어요. 지방간 있는 분은 반드시 간이 무슨 색인데요? 땡! 노란색. 지방간이 있는 간은 노란색이에요. 이 선호색 간 주변은 노란색 지방이 다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기능.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가 되면 간암이 가는. 그래서 지방간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고 이 간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입천장에 붙이는 글루타치온이 아니라 간이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서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오히려 더 활성시켜서 지방간을 없애는 게 되게 큰 숙제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 수많은 장 안에는 입부터 항문까지를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유산균은 입에서 캡슐이 아니라 가루로 분말된 형태를 먹어야 하고 드시는 방법은 각을 해서 드시고 그대로 삼켰을 때 이 장까지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배변으로 배출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박사님은 엊그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유산균을 5배, 그 다음에 식이섬유 3배 이상 먹어야 합니다. 팩트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빨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식이섬유, 혈액의 모든 찌꺼기들을 잡고 배변으로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유일한 식이섬유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로는 신장. 우리에게 두 개의 신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신장에서 해독 기능을 마치는 것이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늘 해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게 왜 좋은 거예요? 땀이 나니까. 독소를 배출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물을 섭취하지 않아.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찐득찐득한 피가 더 생기는 거예요. 수분 섭취가 너무 중요하다. 커피를 제외하고 이런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이 나는 너무 먹기 힘들어.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마실 수 있는 보조식품이 먹어도 좋다. 근데 이제 좀 더 지나가서 얘기해보죠. 그래서 해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물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몸 밖으로 빼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빼줄 수 있고 중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해독밖에 없다. 그럼 내 몸은 해독을 어떻게 시키냐? 아까 그 5가지 기관들을 자극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특히 6번을 보시면 중금속 화학물질들이 다 몸 밖으로 빼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이미 태어났을 때 신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거를 면역력이라고 하고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세포가 다르기도 하지만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면역이 다 각자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다 배워요. 우리 때는 아마 5대 영양소까지 배웠겠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7대 영양소, 식이섬유, 물까지가 필수고 여기에 파이토케미칼까지 해서 8대 영양소를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온 신약 연구들은 모두 폴리페놀 성분이 풍성한 이 파이토케미칼에서 나온다라고 서울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푸드들이 인체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한참 이제 막 상추 나올 때잖아요. 제가 상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밭에서 파는 상추 말고 있잖아.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파는 상추. 근데 잠깐 딱 따면 상추 있고 끝부분에 하얀 찐이 나와요. 그 찐이 바로 식물성이 갖고 있는 폴리페놀. 그래서 그런 폴리페놀 성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나왔던 이 보호 성분들이 인간에 진짜 좋은 성분인 거죠.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키고 복구시키고 활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 페이지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아주 잘게 쪼개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봤던 포도당이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다. 지방은 지방산이다. 이렇게 쪼개는데 이 쪼개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프를 가보면 생체 이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자, 앞 페이지 가볼게요. 1번 가장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2번이 미네랄, 3번 지방, 비타민,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다시 기억해주세요. 탄수화물은 뭘로? 포도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첫 번째 무슨 나 기력 없어. 우리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럼 병원 뭐 맞아요? 포도당 주사. 뭐 맞아요? 뭘 먹는 거예요? 잘게 쪼갠 거? 탄수화물. 그걸 또 저희들 언어로 가수분해 시켰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런데 가수분해 하신 거 다 쓰고 있어요. 고가의 향수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래서 밑에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이 수증기로 방울방울해서 얻는 게 바로 고가의 향수들이에요. 똑같은 향수인데 장미 추출물인데 어떤 거는 몇십만 원이고 어떤 거는 몇만 원, 몇천 원 한다. 이런 거 다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려. 다 가수분해라는 말 잊어버려도 돼. 그냥 내가 먹었던 탄단지를 잘게 쪼갤 수 있는 건 비타민, 미네랄 이거는 없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하고 균형을 잡혀야 돼. 균형을 못 잡으면은 건강할 수 없어. 이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게 한 걸까?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또 이제 맛있는 식사하실 거잖아요. 근데 식사하실 때 비타민과 미네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나는 아직 비타민, 미네랄 먹을 습관이 없어. 그러면 야채 먼저 식사하실 때 드시면 돼요. 야채를 먼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조금 드시는 거예요. 고기도 어느 정도만? 입가심 정도만. 그리고 토마토랑 강사를 물러가라 강사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서두에 표지 모델로 했던 누가 가장 좋아요? 세로가 좋아요. 그래서 이 PT를 우리가 자동차에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오면 SK 주유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기름을 많이 넣었는데 차가 멈추기 직전이었어요. 노란 경고등 다음에 빨간 등이었어요. 차가 멈추기 직전? 그래서 제가 탄단지를 안 넣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는 멈춰요. 그런데 엔진오일 경고등이 떠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더 타기도 하잖아요. 키로수가 넘어도 좀 더 타잖아요. 근데 엔진오일을 갈지 않으면 엔진 전체가 망가지죠. 그게 바로 엔진이 바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엔진 오일 자체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안 먹는다고 죽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빨리 늙고 병이 빨리 올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긴 하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한 노화로 예뻐지고 싶고 그렇더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밥보다 더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 공간 전체가 한 단지예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은 요 치약 하나도 안 돼요. 조효소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조금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이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고 염증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탄단지를 먹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식이섬유와 물을 먹어야 몸 밖으로 목소리를 빼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예요. 물 먹는 습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한 암 환자를 만났는데 물 안 먹으면 암에 걸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만났던 모든 암 환자들은 물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찐덕찐덕한 피가 계속 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면 단내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거는 물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수분 섭취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때 이제 14가지 비타민 중에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A, D, E, K는 지용성인데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런 비타민도 어디가 건강해야 잘 쓸 수 있겠어요? 네, 간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미용실, 화학 그 많이 쓰는, 그다음에 뭐 다이소 일하시는 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가게 이러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화학을 어디로 많이 맡아요? 호흡기로. 그럼 폐가 해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뒤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수용성에 비타민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 비타민 8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이 부족한 영양소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치매. 의사들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비타민 B군을 드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균형 잡히게 드셔야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히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전립선, 자궁, 콜레스테롤, 빈혈 같은 특히 암의 발달이 커진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 아직 성장기 아이들이 있으면 성장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다. 비타민 B군은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타민 군이죠. 그래서 수용성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암의 발병 원인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흡연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 때문에 생겨요? 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소화되지 못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유전이야. 유전은 몇 퍼센트? 네. 식품보다 몇 배는 낮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방사선, 환경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식품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몸의 균형을 가져가야겠구나. 영양의 균형을 갖고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암의 발병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 사망 원인의 통계청에서 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암도 그냥 암이고 어떤 암이에요? 새로 생겨난 암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보잡도 이렇게 많은 암들이 생긴 이유는 결국 뭐라는 공간에 있다고요? 내가 먹었던 것들이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먹었던 외부에서 온 독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엄청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변했지만 엄청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당뇨에 걸렸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게 바로 코로나 이후예요. 왜 그래요? 시켜먹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나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식에서 쫓아오는 건지 모르겠지 어디 녹음해서 올리는데요. 있잖아요. 컵라면 똑같은 컵라면이어도 이 종이 컵라면이 있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컵라면이 있어요. 스티로폼에 뜨거운 부으면 어때요? 구멍이. 아유 그거 다 어디 가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특별히 애들이 그 좋아하는 육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그걸 먹고 싶으면 반드시 사발에 붓고 물을 붓고 해서 먹어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 라면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배달 음식 다 어디 와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리고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에 전화해봐라. 엄마가 치킨 시켜줘. 우리 집은 연례 행사, 생일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이때 치킨 한번 먹는 거예요. 절대 잘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애들이 초중고 하나씩 있거든요. 밖에서 뭐든 먹든 집에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안전한 것만 먹어야 된다. 엄마가 해주고 먹어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저도 그렇다. 왜? 너무 잘해요. 식품이 내 모든 건강을 자주를 잘해요. 여러분들 오늘 한 바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도 26%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거는 숨어있는 당뇨. 실제로 당뇨를 다 오픈한다면 암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학년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 당뇨의 수치는 어른들만 측정한 거잖아요. 3, 40대 어른들 이상, 그리고 20대 그다음에 어린아이까지 하면 충분히 올르고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했으면 좋겠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이 웬츠 박사님의 이제 회사를 건립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좋았어요. 너무 중요했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경각심을 가졌다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자르고 꼬매고 지지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해보신 거 엄청 의사가 친절해가지고 나한테 살 좀 빼고 오세요. 운동 하루에 꼬박꼬박 30분 하시고 그다음에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보조비타민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오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상담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세포를 연구할 때 세포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연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체 우리가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험실을 꾸몄는데 이 실험실에 공기의 영향 너무 많이 이 세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다 차단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세포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돼. 이 물이 또 안전한 물을 썼을 때만이 이 세포가 잘 자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 웬츠 박사님이 이 그때 연구했던 것들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정제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미 그 앞전에도 이미 세포에게 다양한 영양분을 줘야 세포가 오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5 바이러스라고 해서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 특허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질병은 진단이 하기 이전에 먼저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하려면 왜 질병에 걸렸는지 알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갖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진단의 중요성을 알기보다는 예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실험실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회사가 탄생했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150명의 의학 박사들과 이 회사 제품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안정성은 어떻게 입증하냐? 저는 사실 이 PT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요즘에는 의무예요. 초중고 아이들도 선수로 발탁돼서 생활하려면 도핑 검사가 의무인데 이 친구들은 인생을 걸었잖아요. 인생을 걸고 이 제품을 먹었는데 안전하고 도핑 테스트 통과되고 특히 선수들이 먹는 이유는요. 회복성 때문에 먹는 거예요. 빠르게 그 다음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쫙 풀어주는 효과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다시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통해서 제품을 먹는데 이들이 입증하고 이들이 마케팅을 대신 해준다면 먹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제품만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갈 건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제품이 헬스팩이고 전 세계 매출 1위예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먹어봤다. 그러면 안 돼요. 유행에 뒤처지는 거예요. 전 세계 매출 1위. 우리나라의 매출 1위. 그러면 한 번은 먹어봐야죠. 근데 이 매출 1위란 이 헬스팩이 미국 특허를 받고 US 1063 이하나 공하나 있는데 요즘 젊은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요. 챗GPT에 바로 검색해요. US 1093 이하나 공하나 이 제품 회사 제품 검색해줘. 안전해? 내가 먹어도 될까? 이런 거. 그러면 이 친구가 싹 검색해주는 거예요. 안전하다.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드시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특허를 봤을 때 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미토파지 조절하는 항산화 능력을 활성을 촉진하는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미토파지, 오토파지는 언제 활성화가 될까요, 여러분? 퀴즈. 1번 자고 있을 때, 2번 먹고 있을 때, 3번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